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헌영이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하는 법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3명 이상의 사람뿐 아니라 면접이나 프리젠테이션 발표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당연히 떨립니다. 라디오 DJ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매일 담력을 키웠던 저도요, 호의적이지 않거나 낯선 분위기에서는 아직도 떨리거든요. 이럴 때 좀 덜 떨려 보이는 방법과 좀 더 평정심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입니다. 1. 시선 처리. 떨리고 불안할수록 이 시선이 불안정해집니다. 자신감 없이 아래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동공지진, 혹은 엉뚱한 허공만 계속 쳐다보기도 하죠. 특히 동공이 1초 단위로 흔들리면 보는 사람 역시 불안해지죠. 그리고 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더 떨려 보입니다. 좀 떨리더라도 시선 처리 방법만 잘 익히면 그게 좀 덜해 보일 수 있고요. 떨림도 진정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찾게 도와주는 시선 처리 방법 첫 번째, 5초 후 시선 이동. 이거는 제가 취준생 시절에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배운 방법인데요. 말하면서 프로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덜 떨려 보이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특히 이 PPT 발표처럼 앞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이 방법 쓰시면 좋습니다. 한 명을 5초 정도 본 뒤 다른 분에게 시선을 옮겨주는 거죠. 이때 관중이 많은 무대라면 시선을 너무 잘게 옮기는 것보다요, 왼쪽 한 포인트, 오른쪽 한 포인트, 이런 식으로 시선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 명만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너무 한쪽만 계속 시선을 고정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다른 쪽에 앉은 사람들의 집중이 떨어질 수 있고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은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면요, 스피치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느라 입력되는 신호가 너무 많아집니다. 안 그래도 떨리는데 말이죠. 한 명, 그 다음 한 명. 이렇게 시선을 옮기는 방법은 신경 분산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동공지진을 막아주면서 떨리더라도 좀 덜 떨려 보이게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떨릴 때 시선 처리 방법 두 번째입니다. 우선 호의적인 사람을 보며 말하기. 관중은 다양해서요, 나에게 호의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떨릴 때는요, 내가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이렇게 팔짱을 끼고 심드렁한 표정을 짓는 사람을 보면 더 떨려요. 분명 관중 중에서는 나에게 집중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을 겁니다. 너무 떨릴 때 초기의 시선은 그분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떨림이 좀 덜해지면 1번 이야기처럼 시선을 조금씩 옮겨보는 겁니다. 면접을 보는 상황이라면 떨릴 때 나에게 호의적인 면접관님을 보며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떨림이 조금 진정됩니다. 두 번째, 마인드 컨트롤 방법.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평정심을 찾게 도와주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입니다. 첫 번째, 떨린다 대신 신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불안에 대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앨리슨 우드 브룩스 교수의 실험인데요. 대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노래 부르기를 시켰습니다. 음량, 음감, 박자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느 그룹이 더 노래를 잘하는지를 측정한 거죠. 노래하기 전 두 그룹은 각각 다른 말을 외칩니다. 한 그룹은 떨린다, 다른 그룹은 신난다 고 말합니다. 어느 집단이 더 정확하게 노래했을까요? 신난다! 라고 외친 팀이 무려 80%의 정확도를 기록하면서 더 정확하게 노래를 했습니다. 반면 떨린다라고 말한 팀은 53%의 정확도를 보인 거죠. 이 실험처럼 우리가 떨리는 상황, 발표를 해야 될 때 이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떨려 죽겠네 가 아니라 신나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구나, 신난다, 설레 죽겠네 로 생각을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마치 놀이기구를 탈 때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저 새로운 도전에 신났을 뿐이라고 우리의 뇌를 한번 속여보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세뇌를 통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었습니다. 떨릴 때 마인드 컨트롤 방법 두 번째, 될 사람은 된다, 운명에 맡기기. 떨릴 때는요, 그냥 될 사람은 어차피 된다, 내가 붙을 운명이라면 조금 떨려도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노력해봤다는 전제 하에 해도 뭔가 가로막히고 잘 안 되는 느낌이라면 그때는 운명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한 다음에 그냥 운명에 맡기면 그건 운명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거니까요.
지금 이 떨리는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결과는 운명이 정한다. 지금은 이게 나의 운이려니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이 순간 나는 떨려도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나의 팔자가 정해준다. 발표 전 떨리는 스피치 전에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될 사람은 된다 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취준생 때 특히 이 방법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나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떨어뜨릴 것이고 비록 좀 버벅이고 내가 떨어도 내가 마음에 들면 뽑아주겠지 라는 마인드로 면접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덜 떨렸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봐주는 곳인데 내가 왜 떨어야 되지? 어차피 떨어지고 길에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는 행위 1, 2 일 뿐인 거잖아?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회사 안에서는 엄청난 선배님들일진 몰라도요. 회사가 아니라면요? 그냥 길에서라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평등한 존재일 뿐인 거죠. 조금 더 나의 상황을 멀리서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요. 이렇게 다 해도 떨렸을 때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떨릴 땐 그냥 떨린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기. 너무 떨려서 평소와 다르게 내가 말을 좀 심하게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솔직하게 그냥 떨린다고 고백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떨린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렇게 평가의 자세로 듣고 있던 사람이 경계를 좀 풀게 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말을 하는 프로 MC가 아닌 이상 누구나 많은 사람 앞에 서면 떨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오랜만에 컴백하는 아이돌들도 가끔 우황청심원을 먹고 무대에 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동질감을 느끼면서 경계심이 낮아지는 거죠.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떨린다 라고 말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말을 한 뒤 나의 주장이나 하고 싶은 뒷이야기를 꿋꿋하게 해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떨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뒷이야기를 하나도 못하면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중요한 PPT를 하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심장이 막 뜁니다. 목소리는 자꾸 떨리고 표정은 굳어가요. 그리고 자꾸만 버벅입니다. 이때 잠깐 심호흡을 하고 나서 사실 많이 떨리는데요 를 고백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 템포 쉬고 숨을 고른 뒤에 그렇지만 그만큼 제가 하려는 이 이야기는 이 떨림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이런 식의 수습이 필요합니다. 면접이라면 좀 떨립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말해서 이 떨림에 묻힌 저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럼 나의 포부나 이어질 뒷이야기의 내용에 집중해달라는 호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음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죠. 나의 떨림에 대한 양해를 구했으니 조금 더 호의적인 자세로 말의 본질을 보려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경계심을 살짝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일지라도요. 떨린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얻게 되는 좋은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솔직함과 이어지는 이야기까지 잘 하게 되면 영리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솔직하고 영리한 사람은 떨리는 지금의 발표 상황이 아니라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앞의 방법들을 다 사용해봤는데도 이 심장이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커뮤니케이션 팁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